이제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하는 쉬운 암 공부. 함께하는 이라는 단어 속에서 혹하셔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예, 쉽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암 공부, 왜? 자, 우리 왜 배워야 할까요? 왜 배워야 할까요? 알아야 표본, 대비를 하죠. 알아야 대비를 해서, 하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예. 네, 알아야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답이든, 가능한데요. 자, 우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공부를 위해, 그거 낫게 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암은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김미신 박사님, 요새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뭐, 암에 조그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란 게 왜 생기는가? 이것은 지금도 아직도 잘 뭐랄까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왜 병이 어떤 사람에 생기냐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지금도 많은 병들, 감기 고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뭐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암은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예요. 1차 치료에서 약을 아무리 좋은 거 골라 써도 반절뿐이 안 들어요. 50%. 이제 반절이 들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암 세포들이 다 성질이 달라가지고 약을 쓰든 방사선 쪼이면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방사선을 쪼이면 더 자라는 암세포가 있다니까. 그 방사선에 막 저항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더 막 팍팍 자라요. 근데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쓰거든요. 그럼 다른 약을 쓰면은 그 듣는 그 확률이 더 적어져요. 한 30%.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을 쓰면 한 10%. 그리고 이제 실험약을 쓰면 대개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들으면 다행이죠.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김희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제를 쓴다고 해서 모두 낫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들으면 그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왜 배우는지 알겠어.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 세포가 치료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포가 치료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원래 암 누가 치료하죠? 세포가요. 세포가요. 네, 암을 그 의사가 치료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의사가 치료하거나 아니면 약이 치료하거나 뭐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포가 치료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후성 유전학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분위기, 영성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발현을 바꾼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암과 연계해서 강의가 있어서 제가 비디오를 짧게 틀어 드릴 건데요. 후성 유전학이란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사치료를 설명하면서 후성유전학이라는 말을 계속했잖아. 이 후성유전이 뭐냐면은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바뀐다.
꺼지거나 켜져가지고 내 몸 상태가 바뀐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지?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에 완성됐거든. 근데 게놈 프로젝트 완성되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어. 저게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 서열을 다 읽는 거야. 그 서열을 다 읽으면 암도 정복할 수 있을 거다.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막상 딱 밝혀지고 나서 깜짝 놀랐지, 과학자들이. 생지하고 300개밖에 차이가 안 나. 생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렇게 해서 이 후성유전학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야. 후성유전학은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보호하고 있는 거지. 스위치가 막 켜지고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지. 대표적인 걸로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있어. 이걸 볼 수 있는 걸로. 이게 일란성 쌍둥이면 DNA가 거의 같아. 100% 일치하진 않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봐봐. 이 사람들은 일란성인데 키가 한 10cm 차이 나. 이거 봐봐. 생김새도 달라져. 이 사람들 누가 일란성이라고 하겠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지. 타고난 DNA가 거의 같은데. 연구를 자세히 보면은 언제까지 똑같을까? 몇 살 때까지 똑같을까? 이 일란성 쌍둥이들은. 4살. 왜 4살이냐면 5살쯤 되면 유아원에 가가지고 서로 다른 걸 먹기 시작해. 쌍둥이는 원래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은 거 먹이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키우다가 유아원에 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딴 거 뭐 군것질도 하고 뭐 다른 걸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후성주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게 이거야. 음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줘. 왜냐면 우리는 하루에 기본 3끼 먹지, 간식 먹지, 뭐 저녁 때 뭐 술도 먹지, 뭐 엄청나게 먹잖아. 그러니까 이 음식이 계속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줘. 물론 담배나 뭐 코로나도 영향을 주지.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영향을 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냐면 치매 환자를 3년 돌보면 몇 년 늙을 것 같아? 10년 늙어. 맞았어. 10년 늙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지. 뭐 환경오염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고 뭐 술, 뭐 운동 이런 것들이 다 후성유전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국 내 환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지. 아, 그러면 이 후성유전을 바꿀 수가 있을까? 바꿀 수가 있을까? 타고난 거를? 그래서 생지부터 해본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이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이 쥐는 아구티쥐라는 쥐인데 이 쥐는 원래가 다 비만 당뇨야, 이 품종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근데 얘가 어미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좋은 먹이를 준 거야. 이게 비타민 B군, 엽산, 콜린, 비테인 이런 거거든. 이런 걸 줬더니 정상쥐가 태어난 거야. 놀랍지? 임신했는데 좋은 먹이를 주면 정상쥐가 태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엄마가 가지고 있던 비만 유전자, 당뇨 유전자가 엄마는 발현돼 있는데 그 스위치가 그걸 끈 거지. 음식으로 비만 유전자, 당뇨 유전자를 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3, 4대까지 유전이 돼. 신기하지? 후성유전이 이 정도로 힘이 세. 이 생쥐한테 한 실험을 사람한테 해도 될까? 될 것 같아? 300개밖에 차이 안 나요.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결국은 뭐냐, 이거지. 암 환자 몸은 어떤 거냐면, 빨간 게 켜진 거야. 초록색이 꺼진 거고. 질병 유전자들이 엄청나게 켜져 있는 거야. 바람 유전자들. 이런 게 막 켜져 있는 거야. 이 몸 상태를 이렇게 바꾸면 성공하는 거지. 어떻게? 질병 유전자는 초록색으로 다 끄는 거지. 그 다음에 종양 억제 유전자를 켜는 거야, 빨갛게. 지금 이 영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후성 유전학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고난 유전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뭘 배워야 되나 하고 있죠. 뭘 배워야 된다고요? 누가 치료한다? 세포가 치료한다. 예, 그런 연구를 또 한번 볼 건데요. 카이스트의 조광현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잠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학술지에다가 이게 2020년 경에 2020년에 낸 그런 논문이에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SATDB1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추론 분석, 네트워크 추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전자가 대장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돌릴 수 있는 핵심 조절 인자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2025년,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게 뉴스에 나온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암세포를 죽이거나 제어하려는 혁신적인 시도가 그동안 세계 의학계에서 꾸준히 이뤄졌는데요. 아무리 방식이 다양해도 결국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발상을 완전히 뒤집는 암치료법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아마 이런 건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암세포를 죽이는 대신 정상세포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면 어떨까요? 카이스트 조광현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장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상태만을 변화시켜 정상 대장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의 온라인판으로 공개됐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하지만 약물로 인해 정상세포까지 손상되거나 암세포에 내성이 생겨 암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구팀은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암가역 치료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번 상태가 바뀐 물질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역 치료의 핵심은 정상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암세포로 분화하는지 그 궤적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세포의 복잡한 분자 조절 관계 탓에 지금까지는 이를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연구팀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땐 정상적인 세포 분화 궤적을 역행한다는 관찰 결과에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상세포의 분화 궤적을 가상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상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마스터 분자 스위치를 찾았는데요. 마스터 분자 스위치는 암세포가 분화 궤적을 역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상위 조절자입니다. 실제 이를 분자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대장암세포에 적용한 결과 대장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암세포의 가역화를 유도해 치료 기전을 발굴한 건 이번 연구가 최초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암세포는 끝까지 자기 역할을 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면 암세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 분화가 되는 게 멈추거나 거꾸로 역분화되면 이제 암세포는 역분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그 그것을 그러니까 역분화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절 인자를 찾아서 그것을 동물 실험이나 실험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포가 치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 뭐 큰 기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포에서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누가 치료한다? 세포가 치료한다. 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강의들 속에서 세포란 그럼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자, 제가 그 화면만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 보여서 자꾸 화면을 공유를 했다 끊었다 해서 조금 혹시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왜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 잘 기억하세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식물에 답이 있다.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식물에 답이 있다. 예.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밥상 차릴 때, 야채랑 과일이랑 다양한 색깔로 막 해서 차려서 드시나요, 혹시? 뭐, 초록색의 오이도 드시고, 노란 파프리카도 드시고, 주황색 당근도 드시고, 혹시 그러시나요? 저만 그렇게 먹나 봐요. 예.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드시죠? 아, 왜 그래요? 건강하라고 그런 거죠. 다들 이렇게 음소거 상태가 돼 있으셔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게 건강하냐?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걸 의미하고 케미컬은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화학 물질을 만든다. 왜 화학 물질을 만드냐면 오늘 날씨 보니까 낮에는 조금 오전에는 조금 괜찮다가 제가 사는 동네는 뭐 먹구름이 몰려오다가 이제 비가 오다가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드는 생각. 아, 저 활짝 핀 꽃들 이제 추워서 오늘 밤을 어떻게 견디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지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겐 약이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진화적 군비 경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물이, 어, 누가 와서 날 먹으려고 해. 날 보호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시를 내는 그런 식물도 있고, 뭐 털을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해서 못 먹게 하는 그런 식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식물들은, 초식동물이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의 연구에서 보면은 암세포가 그러니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가역화, 뒤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식물이라고 우리의 선생님이신 강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어, 박양호 선생님께서 여러 번 아주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께서 그 식물, 그 복합 천연물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희신 교수님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그분 또한 어, 그 한방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깐 화면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답을 있음을 봤어요. 양방에서 쓰는 약이 그게 생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우리 인류사상 가장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약이에요. 버드나무.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텍솔이라는 약이에요. 텍솔. 이것도 중국에 있는 퍼시픽 퓨라는 그 나무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약에서 뽑아낸 것들은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야지 암을 죽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그 장기나 일반 거기에도 다 손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부작용이 적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부작용이 여기서는 훨씬 적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한방은 거의 다 한방제는 이 면역과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국소 치료가 아니고 전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한방은 다른 약들은 어떤 성분만을 뽑아서 만든 것과 달리 이건 한방은 식물을 같이 먹는 거고 이게 면역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유럽, 미국 그쪽에서는 이제 그 파이토 메디슨, 그러니까 식물의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통합적인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약이라는 것들은 어떤 한 성분을 추출해서 그 성분을 이렇게 주로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식물을 그 전체를 뭐 가공을 하거나 식물 그러니까 그대로 먹거나 이런 것들은 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및 경희대학교 초청교수 김의신입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병원에서 31년간 재직한 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약처장님,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시약처 SB주사 허가 담당 여러분, 김미신 박사님이 지금 SB 주사 허가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간청을 하느냐? SB 주사가 뭐냐면 백두홍이 할미꽃인데 백두홍에서 그것을 증류 추출한 그 세계 최초의 천연물 신약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임상 성공 사례도 많다. 경제적인 효과도 좋을 거다. 암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갈 거다.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질 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에서는 2015년도에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퇴치에 연구를 잘해서 그 트윌 교수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우리도 이걸 허락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2023년인가 이게 그 취소가 됐거든요. 허락을 못 받고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그 의료계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고,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약이라는 것이 그 어떤 한 성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전체를 먹기 위해서는 그 지금 그러니까 현행법에 맞게 그것을 약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우리 저기 회장님 대답하시려고 마이크 끄셨었는데, 키셨었는데. 네, 맞아요. 몰라서. 무지가 두려움을 만듭니다.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라고 합니다. 그 의사들은 가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암 환자 입장에서 이제 그 멘탈 관리가 되게 어렵고 마음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암의 속성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의사가 어떠합니다라는 말이 되게 그게 진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송지효가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암 환자들도 몰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 무지에서 좀 벗어나서 그 물론 암 환자가 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을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고 또 그리고 암에 대한 생각이 더 집중이 되면 암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면을 할수록 전두엽이 더 안정화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더 이렇게 분명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는 것. 이게 뭔지 아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왜 배워야 된다고요? 잘 안 나으니까.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세포가 치료한다는 걸. 또 뭘 배워야 된다고요? 어디에 답이 있다? 식물에 답이 있다. 네, 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질문을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앞으로 펼쳐질 강좌들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개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는 줄 아시죠? 뭘 잘하죠? 질문을 잘하죠. 예, 질문을 잘하죠.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첫 번째, 암이란.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 다들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네. 암은 뭐죠? 암은, 예, 암도 세포입니다. 세포. 자, 그럼 어떤 세포일까요? 알사탕 하나를 사드실 그런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약한가요? 스타벅스 커피를 스스로 사서 드릴 그런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포일까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끄시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다. 그러니까 암 또한 세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그 이어지는 강의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많이 보던 그림이실 텐데, 아, 어, 우리 몸에는 몇 쌍의 염색체가 있죠?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여기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염색체의 요 쭉쭉쭉쭉쭉 펴면 실 같은 요것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세포 하나에 1.8m의 염색사가 있대요. 와, 그러면 우리 몸 세포수 곱하기 세포수 60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염색사를 쭉 연결하면 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음, 엄청나죠? 근데 이 염색사가 어, 요 동글동글한 걸 보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히스톤 단백질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1.7바퀴를 돈다고 하는데요. 1.7바퀴 돌아서 만들어진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네,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진핵생물에서 염색질의 아주 기본 단위로서 아주 중요한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쭉쭉쭉쭉쭉쭉 덮여보면 우리 많이 보던 거죠. 뭐죠? DNA 이중나선. 여기 초록색, 노란색 얘들을 보고 핵염기라고 합니다. 이게 여자는 60, 남자부터 말할게요. 남자는 63억 개, 여자는 우월하니까 1억이 더 많아서 64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통상 한 6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이 DNA 이중 나선의 어떤 특정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뭐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핵 염기들이 카피가 돼서 생명 물질들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숫자가 어때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으니까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변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전자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켜져 있지만 지금 우리는 꺼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들이 커진다, 꺼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렴풋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성유전학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유전자들이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뭐죠? 배아세포가 있을 때는 그 배아세포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걔를 막 공격한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유전자들을 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양분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들을 많이 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꺼져 있어야 정상인데, 암은 많은 유전자들이 켜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끄는 거를 참고로
메틸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잠겨 있는 것을 메틸화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단어도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가 아까 뭐 대략 60억 개 정도의 핵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카피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변이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잠겨져 있어야 되는 유전자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겨야 될 게 풀리고, 뭐, 이탈이 생기고 하다 보면, 세포당 하루에 1000개에서 한 100만 개 정도의 뭐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 문제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렇다 보면은 유전체가 불안정해지겠죠. 불안정해진다라는 유전체가 불안정해지니까 이 유전자가 어디로 이렇게 이탈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 문제라는 것과 이렇게 직결이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차차 배우게 되실 건데, 결국 에너지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거, 또 더 가보면 이제 전자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 변이의 원인은 뭘까? 어, 유전자니까 유전적 요인이 제일 클까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유전적 요인은 약 15%입니다. 요즘 연구에서는 5%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5% 어떤 분들은 15%, 아까 어떤 선생님은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이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공부하고 예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후성 유전자, 아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영상 보신 것처럼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처럼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예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서 기인하냐? 이 선생님은 지금 독소, 생활 습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암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얘는 정상세포의 성장과 분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얘한테 이거 영향을 끼쳐요. 그럼 얘가 어, 암 유전자, 활성화된 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상세포에서 분열하고 성장하고 멈추고 이런 게 되는데 얘는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무한 증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포 주기, 전사 번역, 아까 핵 염기 보면서 우리 봤던 것처럼 전사 번역의 과정 속에서 또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러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얘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 단백질이 생기거든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먹는 뭐 고기 먹어서 단백질 먹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이런 몸에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단백질, 그러니까 그런 생명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렇게 종양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보고만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세포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세포는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암 억제 유전자, 마이크로 RNA, 효소,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면역세포.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실 텐데요. 앞으로 이거 배우실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는 아까 염기가 한 200개 정도, 200개 미만인 그런 RNA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고장나는 것들을 복구하고 고치는, 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암 억제 유전자.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는 뭐냐면 무한증식 막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고장난 애들 고치고 하는 유전자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P53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급해졌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이렇게 많은 복구 주체들이 있는데 왜 못 고칠까? 왜냐하면 계속 변이가 반복이 되면 고치고 하다가 더 이상은 고치는 게 불가능해 하면 7년 정도, 10년, 7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몸이 그냥 같이 살자 하고 몸이 허용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고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암 억제 유전자가 있었잖아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암을 이렇게 암이 발생하거나 암이 성장하는 것들을 막는 유전자겠죠. 근데 걔가 변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볼게요.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성장하다 사멸한다. 세포는 DNA들로 이루어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17번 염색체엔 P53 유전자가 있다. P53은 암 억제 유전자로 불린다. 손상된 DNA를 수선하거나 DNA 복구가 불가능한 세포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P53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손상된 세포가 무한 분열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암세포가 되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암 유전자의 왕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암들이 이제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일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아주 다양한 암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연구 결과 암 발생 돌연변이의 절반 정도가 P53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졌고 P53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이기도 하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P53이 어떤 중요한 부위를 찾을 때까지 DNA를 따라 미끄러져 들어가서 결합을 해서 복구될 때까지 세포 분열을 멈추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손상이 너무 심하면 세포 자멸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얘가 변이가 됐어요. 그러면 고칠지 죽으라고 할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DNA 손상이 더 이렇게 쌓이면서 암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53은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인데 얘가 오히려 암을 돕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P53 변이는 대부분의 그 암 환자,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변이가 일어나 있대요. 그래서 P53이 암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암을 어떻게 고칠까 해서 암 억제 유전자가 좀 아까 변이가 됐었잖아요. 걔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방사선도 해야 되고, 뭐 항암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세포 환경, 우리 세포 얘기 처음부터 계속 많이 했는데요. 왜 후성 유전학적으로도 어떤 환경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세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숨 잘 쉬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암으로 발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세포가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암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잘 먹는 것. 뭐 이 외에도 많죠. 잠도 잘 자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좋은 마음을 갖는 것, 호흡을 잘하는 것.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강의들에서 좀 더 자세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전암 유전자. 얘는 정상 세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장과 뭐 분열
성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변이가 와요.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인데 얘가 변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발암 유전자가 발생을 했죠. 유전자 변이로 인한 발암 유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발암 유전자를 이 세포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얘를 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니까 여기서 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암 단백질이 생성이 됐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얘를 수리하고 분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암 단백질을. 그리고 또 암세포를 공격도 하고 또 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도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지만 그것 또한 또 실패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암 종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암 치료는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고요. 암 최종 치유자는 뭐래요? 정상 세포래요. 네, 어, 열심히 막 달려서 억지로 시간을 마쳤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치료한다고요? 네, 세포가 치료한다고요. 예, 그리고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다 마이크를 안 켜셨습니다. 식물에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변이된 세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암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줄 것인지라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복합천연물 통해서 어떻게 유전자를, 어, 가역화시키거나 필요한 유전자를 키고 필요 없는 유전자를 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복합 천연물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길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